안녕하세요. 자, 지난 시간 이어서 EBS 수능 특강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EBS 교재 있는 친구들은 가져와 주시고, 없는 친구들은 저번에 다운로드 받으라고 했죠, EBS에서. 네, 그래서 그걸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디 풀 거냐면 4강, 5강, 7강 풀 거예요. 그래서 총 5문제. 4강은 1번, 3번, 5강은 3번, 8번, 7강은 4번 이렇게 되어 있는데 4강은 이제 연구 방법에서 나오는 연구 탐구 태도, 그 다음에 연구 윤리, 여기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5강 같은 경우에는 사회와 뭐 지위, 역할 갈등 같은 거 나오고, 갑자기 7강으로 건너뛴 이유는 수능 특강 보니까 사회 실제론하고 명문론을 7강에다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문제 하나 풀려고 이렇게 한 거니까 총 이렇게 5문제 여러분들이 먼저 풀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영상 잠깐 멈추시고 이거 5개 다 푼 다음에 저랑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 풀어봤다고 가정하고 1번 보겠습니다. 1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탐구 태도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데, 네. 탐구 태도 같은 경우에는 뭐 상대주의적 태도, 연구 대상자의 관점에서 생각하자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성찰적 태도, 끊임없이 의심하고 끊임없이 비판하면서 하는 것, 그 다음에 개방적 태도, 무조건 내가 옳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도 반드시 고려하면서 판단해 봐야 된다라고 하죠. 그 다음에 연구를 할 때는 객관적으로 판단하자, 객관주의적 태도 해가지고 이렇게 4가지 태도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풀어볼 건데 1번 보시면 다음은 어느 학자의 주장이다. 이 학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런 나와 있어요. 그 사회학자는 무릇 주변에서 발생하는 온갖 현상을 사사로운 차원으로부터 격리시켜 생각해보자. 그러니까 단순하게 사사롭게 생각하지 말자. 그래서 여기 키워드가 사회의 더 큰 구조적 관계에서 상상해보자. 좀 더 심도 있게 분석해보자 라고 합니다. 심도 있게 분석해보자 라고 하면 아까 말했던 탐구 태도 중에는 아마도 이제 성찰적 태도일 것 같아요. 일단 읽어볼게요. 우유 한 팩을 사더라도 왜 그런 모양과 재질의 팩인지, 우유 소비하는 나는 생산자와 어떤 관계인지, 왜 우유를 매일 마셔도 우유 중독자로 환자 취급을 받지 않는지, 우유를 많이 마시는 소비 패턴이 올바른 것인지. 그러니까 끊임없이 의심한다. 끊임없이 의심하는 것이 결국 우리 사회를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킨다라고 하죠. 굉장히 귀찮게 생각하네요. 굉장히 복잡하게 생각하고 결국 한 사회 현상을 단순히 표면적인 부분만 보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깊이 있게 그 내면까지 살펴본다 라는 것을 예시로 설명한 것이므로 성찰적 태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1번 보시면 1번 사회과학에서 객관적인 진실은 발견될 수도 있죠. 네. 그 다음에 2번 사회학자는 성찰적인 태도로 사회문화 현상을 관찰해야 한다. 답 2번이고요. 3번 자료 수집 및 분석 과정에서 엄격한 가치 중립적인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은 객관적 태도를 말하는 거겠죠. 객관적으로 하자. 가치를 반영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고 4번 객관적 연구에 의한 결론이라고 하더라도 반박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개방적으로 생각하자.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선생님 객관적인 연구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올바른 자료 수집, 올바른 자료 분석, 올바른 결론을 통해서 굉장히 객관적으로 만든 결론인데 그럼 이 결론은 옳은 것이니까 옳다고 믿고 그냥 그 결론은 끝났다라고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해요. 근데 왜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느냐? 명확하게
연구를 했는데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개방적 태도는 아무리 그렇게 객관적인 연구를 하고 아무리 올바른 연구를 하더라도 틀릴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가 옛날에 이제 가정 시간에 배울 때 어떻게 배우냐면 이렇게 사람의 혀가 있어요. 사람의 혀는 빨간색이니까 선홍빛을 떼요. 사람의 혀예요, 이게. 사람의 혀인데 뭐라고 배웠냐면 뭐 이쪽은 무슨 맛을 느끼고 이쪽은 무슨 맛을 느끼고 이쪽은 무슨 맛을 느끼고 이쪽은 무슨 맛을 느끼며 이쪽은 또 무슨 맛을 느낀다. 이런 식으로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혀의 부위에 따라서 느끼는 맛이 다르다. 이렇게 배웠어요. 어디에 나와 있었냐면 교과서에 나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에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인정하는 것이므로 맞나 보다라고 해서 아무 의심 없이 그냥 공부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나왔냐면 이 연구는 옳지 않다, 잘못되었다라고 해서 폐기됐어요. 다시 말하면 여기 4번 보시면 객관적인 연구에 의한 결론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부분이 옳다라고 판단했고 그래서 심지어 교과서까지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모든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에 등재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객관적인 연구에 의한 결론이라고 하더라도 나중에는 반박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옳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나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나름 검증도 명확하겠다라고 한 연구라고 하더라도 반박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무조건 특정 연구가 100% 옳다. 이거는 완벽한 진리야. 절대 건드리면 안 돼. 라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달라질 수도 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겠죠. 옛날에는 뭐 지구가 평면이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구라는 것도 알게 됐고, 옛날에는 지구가 중심이고 나머지 행성들이 그 주위를 감싸서 빙글빙글 돈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도 판단이 됐고, 뭐 옛날에는 뭐 시간과 공간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도 않았고 시간과 공간이라는 개념이 존재한다라고 이제 입증을 했는데 시간과 공간이라는 개념은 따로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은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시간과 공간은 단순히 인간이 임의적으로 나눈 차원일 뿐이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연구를 그때 당시에는 옳다라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개방적인 태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 넘어갈게요. 5번. 연구자의 입장이 아니라 연구 대상자가 속한 사회의 역사적 맥락 속에서 이해하는 것은 상대주의적 태도죠. 그래서 1번은 성찰적 태도에 대한 설명이므로 답은 2번이고요. 3번 보겠습니다. 3번. 그림에서 갑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진술만을 골라보자. 갑은 연구자가 자신의 연구 결과가 사회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도록 책임지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건 뭐냐면 연구 결과가 어떻게 활용될 것인지를 연구자가 직접 고려하면서 책임지면서 해야 된다는 것이고 을은 아니다. 그렇게 하면 객관적인 진실을 탐구하는 데 방해가 돼 라고 했어요. 근데 이 문제는 을이 아니라 갑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걸 찾으라고 했죠. 그래서 기억 보시면 연구자의 의지에 따라 연구 결과의 활용 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의지가 반영될 수 있으므로 조심하자라고 하니까 이건 갑에 대한 설명이고요. 니은 연구 결과를 악용할 사람을 예상하면서 연구자가 연구를 중단할 수는 없다. 거기까지는 우리가 고려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을의 관점이죠. 그러니까 이건 아니고요. 디귿 연구 목적과 연구 결과의 활용을 분리할 수 없다. 즉 연구 결과 활용은 결국 연구 목적과 연관하는 것이므로 연구자는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자라고 하는 것은 갑의 관점이겠죠. 그리고 마지막 리을. 연구자가 연구 결과가 사회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다 보면 바람직한 가치를 위해 연구 결과를 조작할 수도 있다. 이거는 이제 갑의 관점을 을이 비판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죠.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 2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강으로 넘어가서 5강은 54쪽이네요. 54쪽.
오이삽 쪽은 이제 3번을 볼 건데요. 자, 표는 사회와 기관의 유형을 두 가지 기준으로 나눴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 기관을 어떻게 나눴었냐면 두 가지 목적으로. 사회화는 이제 사회 규범을 습득하는 그 내면화하는 과정이라고 했죠. 그래서 목적에 따라서 사회화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관이냐. 그래서 그렇다면 공식적 사회화 기관, 그렇지 않으면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기준으로는 이제 어떤 내용을 배우느냐, 아니면 어느 시기에 배우느냐로 구분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기초적인 내용을 가지고 하는 것은 기초적 사회화, 그 다음에 아니다, 전문적인 보다 어려운 내용을 하는 건 전문적인 것이라고 했죠. 기초적인 사회화는 대개 시기는 이제 어릴 때, 굉장히 어릴 때, 유아 때 하는 것이고, 이제 전문적인 사회화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 한다고 해서 내용과 시기는 서로 겹친다. 그래서 이 두 가지로 구분한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3번을 보시면 사회화 기관의 유형을 보는데, 사회화를 목적으로 설립했느냐? 예. 그러니까 공식, 아니다, 비공식이고요. 그 다음에 기초적인 수준의 사회화를 담당하느냐? 그러면 기초적인 거, 아니요는 전문적인 거, 이렇게 되는 것이고. 1번, 가족은 A에 해당한다. 가족은 보면 기초적인 걸 배우겠죠. 되게 가족한테 이제 사회화 되는 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굉장히 어렸을 때 가장 기반이 되는 것들을 배우는 것이므로 얘가 맞죠. 하지만 가족은 뭐 내가 교육하려고 아이를 낳는 건 아니죠. 가족을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히려 A가 아니라 여기 아니오에 돼야 되니까 B겠죠. 2번, 시민단체는 이제 공적인 일을 위해서 만든 단체이긴 하나 교육을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니죠. 사회화를 위해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그게 주 목적은 아닙니다. 아니었고 기초적인 수준도 아니죠. 기초적인 수준이 아니라 그냥 전문적인 걸 다루기 때문에 이거는 D가 되겠고요. 자, 3번은 C는 1차적 사회화 기관이자 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C는 지금 전문적이고 예, 공식 사회화 기관이니까 공식 사회화 기관은 맞지만 1차가 아니라 2차겠죠? 제가 말한 그 기초적인 거는 우리는 1차적 사회화 기관이라고 하고요. 전문적인 것은 2차적 사회화 기관이라고 한다. 이걸 꼭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4번, 개인이 회사에서 선배로부터 직무 수행 방식을 습득하는 것은 회사니까 회사는 사회화를 주 목적으로 하진 않고요. 아니오고, 하지만 전문적인 걸 배우죠. 그러니까 D. 맞습니다. 답은 4번이고 5번, B보다 D에서 이루어지는 사회화가 개인의 인성 형성에 강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B와 D의 차이점은 결국 1차적 사회화 기관이냐 2차적 사회화 기관이냐, 즉 기초적인 것이냐 전문적인 것이냐 라고 물어보는데, 일반적으로 개인의 인성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어릴 때 배우는 거겠죠. 그래서 시기적인 측면에서 이제 1차적 사회화가 인성 형성에 강한 영향을 미치므로 반대로 설명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답은 4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55쪽에 있는 8번을 보겠습니다. 8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위, 역할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제가 뭘 어떻게 기억하라고 했냐면, 지위는 사회적인 위치를 말한다고 했고요. 역할은 그 지위에서 기대되는 행동 양식이라고 했습니다. 기대되는 행동 양식. 보시면 갑은 막내딸의 고등학교 졸업식 날에, 기억 보시면 막내딸, 내가 막내딸로 태어나고 싶어서 막내딸이 아니죠. 난 태어나는 그 순간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귀속지위 맞고요. 귀속지위는 선천적인 거, 태어나는 순간부터 스스로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얻는 것을 귀속지위라고 했고, 디귿, 담임교사는 당연히 내가 노력해서 만든 것이므로 성취지위겠죠. 그래서 기억 맞고요. 니은,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 사회화 기관이죠. 그리고 전문적인 걸 배우므로 2차적 사회화 기관, 그리고 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므로 니은 틀렸고. 디귿 보시면 고민했대. 뭘 고민했냐면
막내딸의 고등학교 졸업식 날에 자신이 담임교사로 지도한 학생들의 졸업식 고민이 되겠네요. 근데 이 고민은 뭐냐면 지금 여기 보면 엄마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로서 엄마라는 지위에서 역할이 있겠죠. 이제 엄마로서 딸한테 어떻게 고려해야 된다라는 그런 역할이 있지만 동시에 나는 담임교사야. 근데 심지어 졸업식 날도 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담임반 아이들까지 내가 고려를 해줘야 된다라는 역할이 있죠. 즉, 두 가지 지위에서 나타나는 두 가지 역할이 서로 충돌되고 있으므로 이거는 역할 갈등이 맞겠죠. 그래서 기억 디귿이고요. 마지막 리을. 미음 막내딸의 졸업식에 참석한 것은 역할이 아니죠. 역할은 아까 뭐라고 했냐면 지위에 따라 기대되는 행동 양식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행동한 것은 우린 역할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한다고 했냐면 역할 행동이라고 했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귿 2번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7강으로 넘어가서 7강에 74쪽에 있는 4번이네요. 74쪽에 있는 네, 4번 보시면 그림 가에 들어갈 수 있는 질문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명목론이냐 실제론이냐를 물어보는 거죠. 네, 그래서 보기를 보면 되는데 결국 가는 여기에 예니까 가는 뭐에 대한 설명이어야겠어요? 네, 명목론에 대한 설명이어야겠죠. 보면 사회 명목론은 그때 뭐라고 했었냐면 사회는 말 그대로 이름만 명목상 존재하는 것이다. 즉 사회는 개인의 합과 일치한다. 즉 사회 명목론은 개인의 의지에 따라서 개인의 능동성과 자율성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것일 뿐이다 라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영향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했고요. 실제론 같은 경우에는 아니다. 사회는 독자적으로 따로 존재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의 영향력은 개인의 합보다 더 크다. 그러니까 사회가 개인을 구속한다라고 했죠. 사회의 영향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사회실존론이라고 했습니다. 기억. 사회가 개인의 외부에 존재한다라고 보는가? 이거는 지금 사회 실제론에 대한 설명이죠. 외부의 외재성, 이라고 했죠. 사회의 외재성. 그러니까 기억 틀렸고요. 니은. 사회가 구성원에 대하여 일방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도 여전히 실제론에 대한 설명이죠. 근데 가는 지금 명문론에 대한 설명이어야 되므로 아니고요. 디귿. 사회의 특성이 개개인의 특성으로 고스란히 환원된다고 보는가? 환원된다라는 것은 즉 사회라는 것은 개인의 힘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즉 개인이 뭐 바꾸고 싶으면 그 사회의 특성을 바꿀 수도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사회의 특성이 개개인의 특성으로서 고스란히 환원된다라는 말은 뭐에 대한 설명이냐면 사회 명목론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디귿 맞고요. 그다음에 리얼. 사회 문제의 원인이 사회 구조나 제도가 아닌 개인의 의식에 있다. 그러니까 사회 문제가 발생하면 개인의 의식에 따라 바꿀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명목론에 대한 설명이죠. 결국 사회 제도라는 것은 개인의 의지에 따라 변화될 수 있으므로 답은 5번이라는 것입니다. 사회 명목론 실제론도 수능과 모의고사에서 굉장히 빈번하게 출제되고 있으므로 꼭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되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시간은 등교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